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선의 중진 국회의원인데요. 강원도지사를 지내기도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원내에 들어오면서 민주당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으셨네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광재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되게 오랜만에 이제 국회에 복귀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17대, 18대 이제 국회의원 하시고 이번에 이제 21대 국회에 이제 들어오셨는데 오랜만에 오니까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일단 그 낯선 인물들이 많고 예. 공부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예. 제 스스로도 이제 정치 신인이 됐잖아요. 예. 이 정치라는 게 이제 나와 내 이웃의 아픔을 해결하는 거라 그러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 마음의 짐 때문에 아침 6시에 출근하는데 과연 잘할 수 있을지 잘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죠. 예. 지금 그러면 이 정치 신인처럼 생각하고 계시는 거네요, 스스로를.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오래간만에 왔고 그다음에 현재 너무 어려우니까 예. 마음의 부담이 큽니다, 아주. 네. 마음의 부담이 크시다는 얘기인데 아무래도 그건 또 이 최근에 맡은 직책이 이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으셔서 또 그런 건 아닌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방송 또 연결하셨으니까 이 K-뉴딜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영화를 보면은 내일을 향해 쏴라 이런 영화가 있잖아요. 예. 근데 현재 위기가 닥치면은 현재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국 내일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가 중요하잖아요. 예. 결국은 미국에서 이 43살의 케네디 대통령이 위기가 닥치니까 그 달나라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나사를 강화해서 정말 거기서 컴퓨터, 인터넷, GPS라는 아주 전대미문의 미국을 기술 강국을 만들었거든요. 예. 우리 김대중 대통령도 IMF가 오니까 IT 테스트 베드 국가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통신망을 대대적으로 깔면서 결국은 우리가 IT 붐을 이루면서 위기를 넘어섰는데요. 예. 이번에도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이미 와 있는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비대면 교육, 비대면 쇼핑, 앞으로 디지털 세상이 세상을 지배하겠구나. 두 번째로는 기후변화 이러면은 내가 죽은 다음에 생긴 일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당장의 이 기후변화를 극복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요번에 공적 자금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그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 공동체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 뉴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향해 쏘자. 그리고 미래를 위해 나가는 일종의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겠죠. 예. K-뉴딜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동일한 시험 문제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누가 디지털 세상의 선도 국가가 되느냐, 기후 악당 국가에서 기후 선도 국가가 되느냐, 누가 이 수명 100세 시대가 왔기 때문에 65세에 정년하고 나면 도대체 35년을 뭘 해서 먹고 살 건가요? 그죠?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는 아마 나라가 새로운 문명의 저는 주인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절체절명의 시간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경제라든가 이런 피부에 와닿는 부분들은 사실 근데 바로 효과가 나기가 어려워서요. 네네. 이 K-뉴딜위원회도 어떤 미래에 대한 플랜을 세우고 계시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성과를 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 IT라는 다시 테스트베드 국가라는 그래서 대규모 통신을 깔았잖아요. 통신망을. 그렇죠. 통신망을 깔게 되니까 처음에는 이 IT 통신망이 왔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게 이메일이 등장하거나 우리 동영상을 스트리밍 기술이 발달하거나 이런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결국 IT 벤처 붐을 일으켰는데요. 예. 그때 이걸 하게 되니까 오늘날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게 다 나왔잖아요. 이번에도 아마 5G망을 우리가 앞으로 2년간 27조 원을 들여서 깔고 그렇게 투자를 해나가면 결국은 이 새로운 또 하나의 미래 산업이 탄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거는 너무나 막연한 미래만이 꼭 중요한 건 아니고
가령 앞으로 10년 뒤면은 AI가 IQ가 500에서 1000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정말 인간이 설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면은 당장 저희가 이 국회도서관이나 국립중앙도서관에 보면은 여기 1년에 한 몇십만 명만 이용하는데 여기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걸 전부 디지털로 만들어 가지고서 학교 교실까지 아파트 단지까지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든 지식을 만들고 접속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만드는 거는 상당히 눈에 띌 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는 오후 3시면 비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1인 기업이 늘어나게 되면 여태까지는 체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이런 게 동네마다 따로 있었는데 이걸 초등학교, 중학교 인근으로 복합화를 하게 되면은 예. 훨씬 더 우리가 이제 복지도 늘어나게 되고 그 일하기도 좋아지고 그 1인 기업이 일하기도 좋아지는 이런 이제 학교 복합화 이런 것을 좀 구체적인 사업도 같이 하는 것이 피부로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정부가 발표한 이제 뉴딜 펀드 조성 계획안 같은 걸 보면 향후 5년간 이 정책권이 민간 금융에 170조 원을 투입하고 또 20조 원 규모의 이제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를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아이디어를 의원님께서 가장 먼저 제안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국민의 세금으로 내는 게 1년에 한 500조 원쯤 되거든요. 예. 근데 1년에 금융기관에서 움직이는 게 8천조 원쯤 되고, 우리가 지금 금융 자산을 갖고 있는 것이 1경 8천조입니다. 그런데 현재 금리는 0.5%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시중에 이 과잉 유동성이 돈이 많으니까, 얼마 전에 카카오 게임즈에는 50조 원이 몰리고, SK 바이오 같은 경우도 38조가 몰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때 이 돈은 많은데 이 투자를 꺼려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미래로 가는 투자로 이끌어내면서 그 투자에 선뜻 결정해 주신 분들한테 세제 혜택을 줘서 좀 더 이익을 얻도록 하자. 지금 많은 분들이 국민들이 사실 샐러리맨 같은 경우에는 미래가 불안하니까 지금 대출 받아서 주식 사고 이러고 있잖아요. 예. 그거보다는 국가가 만드는 이런 미래로 함께 참여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세제 혜택을 줄 테니까 안정적 수익을 가지고 옛날 재형저축 같은 걸 좀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미래로 가고 국민의 수익을 얻는 이런 두 가지를 다 가져야 우리가 좀 더 이 미래를 좀 더 확실하게 함께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있었죠. 예. 근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투자하는 게 좀 정부가 이렇게 나서서 투자하는 방식이 좀 시장 논리를 벗어난 건 아니냐 이런 또 우려의 목소리도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 시장이 붕괴된 거잖아요. 예. 지금 벌써 4차 추경까지 64조 원을 썼거든요. 네. 근데 64조 원이라는 돈은 10,000원짜리를 하늘로 싸면요. 에베레스트 산이 8,000m인데 이거 80개 싼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만큼 이제 현재 많은 돈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가만히 냅두면 절대 투자를 안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세제 혜택을 줄 테니까 투자를 해라. 라고 워낙 지금 은행에 돈을 맡겨놔 봐야 금리가 너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이게 부동산으로 가는 것보다는 미래로 가는 투자를 좀 안정적인 투자처를 만들고 세제 혜택을 줘서 국민들과 더불어서 미래도 가고 이익도 얻는 것이 저는 더 훨씬 더 시장 친화적이라고 생각하고 네. 과거 우리가 재형저축의 경우를 보게 되면 그때 금리가 10%였는데 25% 이익을 준 거거든요. 그럼 시장이 이거는 원리에 반하냐? 어떻게 보면 시장이 원리에 반한다고 볼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해야 이게 기업으로 돈이 흘러가게 된 거고 기업의 투자가 일어나니까 일자리가 생긴 거고 또 그런 데 투자를 했기 때문에 25%의 재형저축을 국민들의 이익을 가서 자기 목돈을 만들 수 있었던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역대 정권에서 또 이렇게 펀드를 추진한 적이 있는데 이게 또 흐지부지된 적도 있고 해서. 아, 그럼요. 네. 예, 예. 또 이거는 우려의 목소리도 잘 또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미래를 많이 준비하고 계시지만 또 이 현안이 좀 있는데 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요즘 뭐 가장 큰 게 뜨거운 게 이제 한반도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서해상에서 우리 민간인이 네. 이 북한군에 의해서 피격되면서 많은 분들이 분노했고 또 그렇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또 전격적으로 사과를 하면서 좀 다들 이제 고개를 갸우뚱하는데 의원님 지금의 상황은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지금 첫 번째로는
이분이 북쪽으로 왜 가게 됐는지, 예. 과연 월북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명확하게 일단은 진상이 밝혀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거 월북의 징후가 좀 짙다 이런 그 입장이 부분은 나왔죠. 이제 우리가 이 감청이나 이게 예. 정확한 정보를 기초로 해서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은 이 사실에 기초했을 때 문제를 풀어나가는 단초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 그분이 왜 북으로 가게 됐는지의 여부를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북한이 과연 어떠한 일을 하고 소행을 했는지. 그리고 분명한 거는 월북을 했다고 하더라도 민간인을 이렇게 사살했다는 것은 중대한 일이죠. 그렇죠. 잘못된 일이죠. 예. 그러면 이제 남북한의 진상조사도 중요하고 필요하다면 유엔과 더불어서 진상조사를 하는 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 결국은 이 남북 문제, 한반도의 이 문제의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좀 있으면 11월 3일에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되는데 뭔가 새로운 미국 대통령 선거가 오기 전에 얼마 전에 이제 김현종 그 차장이 미국을 다녀왔는데 이게 한반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다시 한 번의 이제 미국과의 관계, 그다음에 일본도 스가 장관이 새로 총리가 됐고 미중일러의 새로운 트랙과 안정적인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또 추석 연휴가 지나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온다고 하고요. 네. 중국의 외교부장도 온다고 하고 뭔가 좀 변화의 좀 모멘텀은 좀 맡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이 미국도 일본도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이 한반도 정세를 둘러싸고 새로운 우리는 이제 평화의 틀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하던 생각인데 여야가 합의로 그 특사를 만들어서 좀 우리가 과거 이제 김우중 회장님이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좀 더 너무 이게 정부의 공식적인 라인은 좀 역할이 제한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여야가 법으로 특사를 만들어 좀 자유로운 활동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정부 사이드에서 미국과 중국의 앞으로 이 경쟁 체제는 앞으로 몇십 년 갈 겁니다. 거기서 정말 우리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지 않으려면 우리의 좀 더 확고한 플랜과 라인을 갖고 좀 우리가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불기소하면서 일단락이 됐는데요. 뭐 이게 비난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은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 사실 여부도 저도 이제 계속 자세히 보고 있는데 그 사실 여부에 좀 쟁점이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추미애 장관님이 아들을 군대에 안 보내려고 노력을 했다면 이건 중대한 일이죠. 근데 이제 휴가 갔다 와서 생긴 일이 휴가 문제로 생긴 일인데 이 또한 젊은이들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상식적이지 아니하다. 나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 자체가 과연 장관 업무를 하지 말아야 될 일인가? 저는 그런 일은 좀 아니지 않는가. 우리가 좀 더 이 사실에 근거해서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러나 다만 제가 조국 교수나 이번에 이 일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젊은이들이 느끼는 거는 우리가 공정성이나 이 사다리나 공정한 사다리가 파괴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불만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성하고 좀 더 우리가 신중하고 좀 더 낮은 자세로 일하는 것은 확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미래 뉴딜 관련된 일 또 좋은 성과를 기대하고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었습니다.